뭐 정비사가 문해력이 뭐 필요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급 노동자 있을 때는 문해력 필요 없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문해력이 필요한 게 왜냐면 자기가 작업한 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야 되고 그치 시킨 일만 맨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면 되는 거 단순 노동만? 그거 아니잖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록을 남겨야 하고 보고를 해야 되고 통솔을 하고 관리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점점 더 필요한데 그 소통 능력이 그냥 생기냔 말이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언어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 그건 좀 문해력이라기보다는 그들만의 언어 수단 그 부분이 네가 익숙치 않아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조건들 있잖아. 말투니 무슨 사용해야 하는 단어니 이런 거 불필요한 진짜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네가 안 쓰는 말들을 굳이 일부러 쓰라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었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네 나이 수준에서 대화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을 정도는 난 아니라고 봐. 그랬으면 나하고 대화할 때도 문제가 생겼어야지. 나하고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듣잖아. 대화방 만들어서 대화 좀 해보자.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뭐 문해력도 문제고 대화 소통 능력도 안 되고 하니 정보도 안 돼. 못 듣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본인이 좀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어야 하고 관계의 깊이에 비례해서 좀 고급 정보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정보랑 진짜 가까운 사이한테 줄 수 있는 정보는 다르잖아. 근데 이걸 모르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진지한 깊이 있는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2년 전에 하고 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네. 너는 그만큼 지금 성장을 했는데 얘들은 정체되어 있는 거지 아직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잖아. 만나자면 자꾸 도망가고 싶고 똑같은 얘기 또 할 거면서. 넌 벌써 이제 또래에 비해서 이제 직업적 경험치가 많이 앞서 있어. 해본 경험치가. 그러니까 한 분야의 그러니까 과거 옛날 이제 직무 방식으로 보면 하나의 업무를 오래 해서 기술력의 깊이를 이제 요구했던 직종이었다면 지금 너는 너 스스로도 불안해했던 여러 가지를 해보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는 과정에서 시야가 넓어진 거지. 그래서 판단력이 생긴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신감으로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고.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전의 패턴은 하나 딱 정해주면 지금 우리 교육 체계에서도 그랬잖아. 이거야 공부해 그러면 그것만 막 공부해갖고 점수만 올리려고 막 했단 얘기지. 그런 성향이 강한 아이들로 또 똘똘 뭉쳐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랬던 시대에는 살아남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시대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거지. 이제 기업들도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를 집착이기도 하지만 미련이기도 한 거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이걸 버려 이런 미련도 있고 여기를 벗어나서 딴 데 갈 용기도 없고 도전할 용기가 없는 거지.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너는 벗어나서 좀 해보니까 좀 알겠잖아. 감도 잡고. 그럼 이제 너의 어찌 보면 너의 책임도 있는 게 얘기를 해줘야 돼 동료들한테. 그렇죠. 아니잖아. 알바하면서 항공정비가 될 거야 이러면 어떡하냐고 이거. 정체돼 있는 거잖아. 걔는 자전거라도 정비하고 있으면. 그럼. 그런 내가 얘기하는 게 어딘가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지 기회를. 왜 시간을 버리고 있는 얘기야 알바 같은 걸 하면서. 맞아요. 중소기업 들어가서 기계 관련된 직종에서 계속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아가면 뭐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비행기 정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본인한테 맞는 일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하나 보면 이 길이 여기만은 아니네. 그럼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비행기 정비 이 기준도 달라져야 하고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직업이 이 세상에 없겠느냐는 말이야. 얼마나 많을 텐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봐야 하고. 왜냐면 하나의 능력만 쓰고 산다는 뜻이잖아. 하나의 직업만 갖고 산다는 뜻은. 네가 이렇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장치들, 기계 장치, 뭐 차 이런 것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거야. 맞아요. 저렇게 끼면 이제 빠질
장점은 이제 유지 관리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뭐가 될까? 뭐 빠지기 쉽다는 건 사실 너무 쉬운 빠지는 거야 뭐 안 빠지고 고정을 하면 되는 거고. 단점. 연결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결함의 확률, 결함의 변수가 많아지고 부피가 커지지. 부피가 커져. 그리고 모양이 안 이뻐 이제 저런 게 많아지면, 그렇지? 부품들이 막 산재돼 있는 거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막 가서 뒤져갖고 교체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올라가지만 이거를 쭉 모아서 하나에 마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요것만 교체 끝. 비용은 뭐 더 받으면 되니까 작업이 훨씬 쉬워지지. 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항공기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아. 분절시켜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그 정비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설계를 해. 보다 정비를 효율적으로. 이것도 다 비용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 비행기 유지 관리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비행기라는 게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한 번 사갖고 3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 비용이 핵심이지. 그 부분은 항상 얘기해 줘야 된다. 항공기는 그렇게 일반 가전제품도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 어떤 고가의 가전제품들은 AS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 소비자들은.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정비도 하기도 쉬워져. 그게 이제 항공기로 말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 그렇게 또 가지.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잭을 연결해서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훨씬 더 쉬운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 이제 결함의 변수가 또 많아. 정확하세요, 선생님. 그래. 정확하게 이제 정비성이 좋게 브레이크 쪽에 바로 이렇게 연결은 아니면 중간에 브레이크 뭉칠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만 풀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헐거워지면서 이탈하고 막 머리가 그걸 다 잡으려면 돈이 또 올라가. 가격이 더 올라가요. 쓰다가 정지하면 절전 모드로 가버리지. 절전 모드. 절전 모드에서 소비하고 있는 자원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최소 전력으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밖에 있는 복사기도 그래. 안 쓸 때 최저 전력으로 떨어져서 대기 상태 유지. 그게 안 되면 그때 사용하는 전력을 얘기하지. 이제 모든 도어가 다 닫히고 이제 차량 운행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차도 최소 전력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또 스마트 키가 왔을 때 또 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최소한의 보안 장치, 블랙박스, 뭐 차량 내부에 있는 시계, 뭐 여기 VCU가 뭐 LDC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센서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 최소 전력. 그로 인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또 오래 가는지 수명이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높게 설계할 수도 없어. 가능하면 낮게 설계해야 되겠지. 그러려고 그러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이게 가능하면 낮을수록 유리하겠지. 안에 있는 전자장치 리셋이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배터리는 리셋이 안 되지. 되면 배터리가 불리게 되면 모든 전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시스템이 리셋이 되는 상황이 돼. 컴퓨터가 아니라 TV 같은 거 보면 리모컨으로 끌 때랑 플러그 뽑을 때랑 다르지. 그죠? 요즘은 IPTV를 보니까 또 똑같다고 생각하겠네. 원래 다른데 다른 거 가나?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세팅을 다시 다 해줘야 되거든. 채널 설정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요즘은 IPTV를 보기 때문에 뭐 에어컨 컨트롤도 안 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 도난이라고 인식을 하거든. 그래서 시동도 안 되게 만들어진 차도 있어. 심각해. 그럼 보안 코드를 넣어서 다시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배터리를 뺐다? 이건 도난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되게 일반적으로 뺄 일이 많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절차가 아마 전기 자동차도 그럴 거야. 대기 전력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뜻은 어디서 작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게 작동하고 있거나 어디서 누전이 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누전이 된다라면 누전이 이제 대기 전력이 많이 소모될 만큼 누전이 된다면 퓨즈가 튀어야 돼.
근데 퓨즈가 튀지 않고 지금 대기 전력이 이제 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작동하면 안 되고 있는 게 뭔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 전류계를 보면서 뽑아야 돼, 하나씩. 야, 떡 뽑고, 야, 움직였냐? 아니요? 또 뽑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저 트렁크. 이제 이게 앞에서부터 쭉 해서 트렁크 쪽으로 가서 트렁크에서 또 분리가 돼서 뭐 테일라이트도 가고 트렁크 보안 등으로도 가고 뭐 여기 브레이크 가잖아. 여기 있는 커넥터가 하나 있을 거라고. 요걸 빼봐야지. 트렁크 안쪽에 있는. 그걸 딱 빼보면 뒤에가 완전 분리되는 거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자동차가 전기를 안 쓰고 있지만 실제로 쓰고 있는 거지. 쓰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 이게. 예. 그러면은 이제 불을 켜놓고 여기 등 하나씩 빼보는 거야.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줄어드는 값이 그러니까 얘를 빼면은 약 5mA가 줄어들어야 돼.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얘를 차단해 놓으면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게 대기 전력이잖아. 전체 대기 전력이 50mA다라는 규정값이 있잖아. 네. 이걸 넘어섰을 때 찾는 거지. 네. 넘어도 얼마나 넘는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50이 규정인데 60이 나올 수도 있고, 50이 규정인데 뭐 200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얘를 뺐을 때 정상값으로 돌아오는 거 찾아야지. 어. 오히려 내연기관 차보다 전체 자동차 수명은 더 짧아질 거라고 나는 봐. 전자 부품의 수명이 짧고 또 사람들의 개념, 차를 바라보는 개념도 이전과 달라질 거고 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도 안 원하지 않을 거고